山本家と一緒に韓国語を勉強しましょ日和町ラジオ第1回。안녕하세요. 이토 다이스케 그리고 미즈키 카토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히오리초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유이와 모모가 한국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먹방 투어를 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식당 문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행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국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이와 모모가 처음으로 간 곳은 길거리 떡볶이 집입니다. 한국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떡볶이는 종류가 매우 많아서 떡볶이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떡볶이를 파는 곳도 그 스타일도 아주 다양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비싼 떡볶이도 있고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에서 각자 특색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파는 떡볶이도 있습니다. 저도 소개하다 보니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길거리 포장마차입니다. 유이와 모모도 첫 번째로 먹었던 음식이 떡튀순이었죠? 네, 떡볶이 튀김 순대를 줄임말이죠. 꽤 유명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서는 오뎅을 함께 팝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어묵이라는 한국어 표현이 있는데 오뎅이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송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어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이 오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어묵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뎅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음식 이름에는 사람들의 추억과 생활 속 언어가 함께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오뎅 국물입니다. 아, 오뎅 국물. 보통 이런 길거리 가게에서는 오뎅을 끓이고 있는 국물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죠? 네,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하면 사람들은 종종 컵에 따뜻한 오뎅 국물을 받아서 마시거나 가게에 준비된 국물을 알아서 떠서 먹기도 합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먹고 난 뒤에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기분 최고죠. 그리고 이날 이 두 사람이 저녁으로 찾은 곳은 어디였죠? 광안리 바닷가 앞에 있는 조개구이 집이었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조개구이 집에서는 다양한 조개를 숯불 위에서 구워 먹습니다. 모듬 조개구이를 주문하자 큰 쟁반에 여러 종류의 조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테이블에 하나의 작은 뚝배기가 추가로 놓였는데요. 바로 계란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찜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가게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음식이었죠. 네, 한국에서는 특히 고깃집에서 계란찜이나 찌개 등을 주는 서비스 문화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는 주문한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반찬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계속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반찬이 계속 제공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이와 모모도 따뜻한 계란찜을 한 숟가락씩 나눠 먹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에서 시작된 이번 먹방 여행은 씨앗호떡부터 카페 디저트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는데요. 유이와 모모에게는 바쁘지만 배부르고 무엇보다 즐거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서비스 문화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토 다이스케 미즈키 카토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日本語の字幕なしでもう一度聞きます。 안녕하세요. 이토 다이스케, 그리고 미즈키 카토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히오리초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유이와 모모가 한국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먹방 투어를 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식당 문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행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국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이와 모모가 처음으로 간 곳은 길거리 떡볶이 집입니다. 한국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떡볶이는 종류가 매우 많아서 떡볶이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떡볶이를 파는 곳도 그 스타일도 아주 다양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비싼 떡볶이도 있고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에서 각자 특색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파는 떡볶이도 있습니다. 저도 소개하다 보니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길거리 포장마차입니다. 유이와 모모도 첫 번째로 먹었던 음식이 떡튀순이었죠? 네, 떡볶이 튀김 순대를 줄임말이죠. 꽤 유명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서는 오뎅을 함께 팝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어묵이라는 한국어 표현이 있는데 오뎅이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송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어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이 오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어묵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뎅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음식 이름에는 사람들의 추억과 생활 속 언어가 함께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오뎅 국물입니다. 아, 오뎅 국물. 보통 이런 길거리 가게에서는 오뎅을 끓이고 있는 국물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죠? 네,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하면 사람들은 종종 컵에 따뜻한 오뎅 국물을 받아서 마시거나 가게에 준비된 국물을 알아서 떠서 먹기도 합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먹고 난 뒤에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기분 최고죠. 그리고 이날 이 두 사람이 저녁으로 찾은 곳은 어디였죠? 광안리 바닷가 앞에 있는 조개구이 집이었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조개구이 집에서는 다양한 조개를 숯불 위에서 구워 먹습니다. 모듬 조개구이를 주문하자 큰 쟁반에 여러 종류의 조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테이블에 하나의 작은 뚝배기가 추가로 놓였는데요. 바로 계란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찜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가게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음식이었죠. 네, 한국에서는 특히 고깃집에서 계란찜이나 찌개 등을 주는 서비스 문화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는 주문한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반찬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계속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반찬이 계속 제공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이와 모모도 따뜻한 계란찜을 한 숟가락씩 나눠 먹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에서 시작된 이번 먹방 여행은 씨앗호떡부터 카페 디저트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는데요. 유이와 모모에게는 바쁘지만 배부르고 무엇보다 즐거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서비스 문화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토 다이스케 미즈키 카토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最後は
字幕なしで聞いてみましょう。 안녕하세요. 이토 다이스케 그리고 미즈키 카토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히오리초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유이와 모모가 한국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먹방 투어를 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식당 문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행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국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이와 모모가 처음으로 간 곳은 길거리 떡볶이 집입니다. 한국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떡볶이는 종류가 매우 많아서 떡볶이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떡볶이를 파는 곳도 그 스타일도 아주 다양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비싼 떡볶이도 있고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에서 각자 특색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파는 떡볶이도 있습니다. 저도 소개하다 보니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길거리 포장마차입니다. 유이와 모모도 첫 번째로 먹었던 음식이 떡튀순이었죠? 네, 떡볶이 튀김 순대를 줄임말이죠. 꽤 유명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서는 오뎅을 함께 팝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어묵이라는 한국어 표현이 있는데 오뎅이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송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어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이 오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어묵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뎅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음식 이름에는 사람들의 추억과 생활 속 언어가 함께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오뎅 국물입니다. 아, 오뎅 국물. 보통 이런 길거리 가게에서는 오뎅을 끓이고 있는 국물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죠? 네,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하면 사람들은 종종 컵에 따뜻한 오뎅 국물을 받아서 마시거나 가게에 준비된 국물을 알아서 떠서 먹기도 합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먹고 난 뒤에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기분 최고죠. 그리고 이날 이 두 사람이 저녁으로 찾은 곳은 어디였죠? 광안리 바닷가 앞에 있는 조개구이 집이었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조개구이 집에서는 다양한 조개를 숯불 위에서 구워 먹습니다. 모듬 조개구이를 주문하자 큰 쟁반에 여러 종류의 조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테이블에 하나의 작은 뚝배기가 추가로 놓였는데요. 바로 계란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찜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가게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음식이었죠. 네, 한국에서는 특히 고깃집에서 계란찜이나 찌개 등을 주는 서비스 문화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는 주문한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반찬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계속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반찬이 계속 제공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이와 모모도 따뜻한 계란찜을 한 숟가락씩 나눠 먹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에서 시작된 이번 먹방 여행은 씨앗호떡부터 카페 디저트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는데요. 유이와 모모에게는 바쁘지만 배부르고 무엇보다 즐거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서비스 문화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토 다이스케 미즈키 카토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